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는데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의정부 KB손해보험의 국내 선수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프로배구 경기는 다음 달 9일까지 모두 중단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의 청약 경쟁률이 60대 1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어수정 청년 공간이 동두천 내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어수정 청년 공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전국 대학병원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 초저온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초저온 냉동고를 설치할 우선 접종센터 2곳을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아주대 체육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대병원이 접종센터 운영을 철회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건비 보전밖에 안 되니까 민간에서 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모든 지자체가 지정된 지자체가 전부 다 체육관이나 뭐 이걸 통해 갖고 지자체 직영하니까 의정부만 개별 사안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건비 이외에 그런 비용이 보존이 된다면 뭐 을지대병원도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예외를 한 개 기관 때문에 예외를 둘 수 없으니까 하나의 지자체 때문에. 의정부 을지대병원의 예방접종센터 지정 철회로 경기 북부 우선접종센터는 고양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원에 이제 아주대 실내체육관하고 고양에 있는 쪽은 3월에 개소하는 거고요. 고양은 지금 동부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거기는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우선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철회된 의정부시는 추가 접종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의정부역 인근 시민공원이며 1000제곱미터 규모의 가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당초 을지대병원이 마련한 부지의 12분의 1 수준입니다. 의정부시는 4월 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4월에 운영하는 걸로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놨다. 약이 오면 바로 시민 대상 접종 들어가겠다. 네, 이런 취지로 좀 추진하고 있어요. 예방접종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행정인력 10명 등 22명이 한 개 팀으로 구성돼 투입됩니다. 한 개 팀은 하루 최대 600명을 접종할 수 있으며 의정부시는 일반인 접종이 시작되면 최대 4개 팀을 가동해 하루 2,400명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7곳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하반기 이후에는 지자체별로 모두 46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의정부 KB손해보험의 국내 선수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KB손해보험팀은 앞으로 2주간 모든 경기 일정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지난 21일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의 경기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배구연맹은 추가 확진자가 없으면 다음 달 9일 남자부 경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경기도의 청약 경쟁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청약률은 60대 1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 평균 29.7대 1보다도 2배 이상이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 달 분양 물량도 경기도는 23,500가구로 전국 분양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주택 공급 모델인 기본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방수와 단열재, 바닥 완충제를 보강해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3대 하자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감재의 품질을 개선하고 발코니와 세대당 주차 공간 등도 확장해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 밖에도 준공 후 10년 후부터는 3년마다 노후화를 점검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는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 등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동두천 내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수정 청년 공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동두천 2030들을 이 공간에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동두천시가 중앙동 도심공원과 지혜 등대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어수정 청년 공간이 청년들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관 이래 2030 청년들에게 일자리 상담과 직업 적성 검사, 원어민 풀토킹,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진로 도우미와 문화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스터디와 멘토링을 겸한 취업 내공 다지기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1대1 직업 컨설팅을 제공해 자기 탐색, 목표 등을 설정하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 고민을 상담사를 통해 치유하고 체형 교정도 돕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2023년 12월 말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되면 청년 공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접촉 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10분 이상 겹칠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건데요. 이 알림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 감염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 앱입니다. 검사를 진행하자 코로나19 확진자와 2주 동안의 동선을 자동으로 비교. 10분 넘게 동선이 겹칠 경우 알려줍니다.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공개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세대 암호 기술인 동형 암호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보관되고 있는 암호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하게 보호되는 암호 기술입니다. 경기도가 확진자의 공개 동선 데이터를 제공하고 천정희 서울대 교수팀의 동형 암호 기술을 적용해 만든 앱입니다. 앱을 설치한 후 위치 정보 수집 동의와 정기 알림 설정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수시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엔 사생활 침해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확진자 정보만 문자로 제공되던 상황. 재난 문자 폭탄의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제대로 된 확진자 정보를 알고 싶은 이용자들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비교하고 그 위험에 노출됐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본인의 그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 방역 활동에 좀 더 자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이르면 2월 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 지역에 한정돼 있는 앱 활동 반경을 서울과 인천 등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 지난 20일 연천군과 철원군이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팸 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연천군은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과 카약 프로그램 등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홍보를 위해 3년 동안 1,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동계 전술 훈련을 실시합니다. 사단은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민 피해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에는 3번, 43번, 375번 도로 등 주요 도로로 군 차량과 전차, 장갑차 등 궤도 장비가 이동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시는 2021년 경기도 시군 지역특화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5,4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올해 의정부 시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 환경에 맞는 자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상생터 사업,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의 지난해 대기질 수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동두천시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경보가 뜬 날은 총 32일로 경기도의 평균 47일보다 적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경기도 평균 수치보다 낮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동두천시는 대기질 개선이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차량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5억 원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학부모나 보호자는 다음 달 2일부터 9월 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 받게 됩니다. 동두천시는 취약아동가정의 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가운데 동두천시의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두천시의 고용률은 51.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내 시군 중 최고 고용률을 기록한 화성시보다 13%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기초지자체 평균 고용률은 59.5%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은 9월 중 공매할 계획인데요. 또한 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 수표를 집에 은닉하는 행위나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를 통해 총 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9일 강원도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 장려상 2건 등을 수상했습니다. 단체 부문 대상은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태의 의원과 장현국 의장이 동시 수상했습니다. 장현국 의장은 3년 연속 귀한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지역 발전과 도민들 삶에 기여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자치 입법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